자, 오늘은 배당주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야. 형, 배당이 정확히 뭐야? 너 예습 안 해왔어? 뭘 예습을 해? 형은 나와 시청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상세하고 쉽게 떠먹여줘야 된다고. 그래. 일단 배당은 한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금에서 일부분을 떼서 정기적으로 주주들의 통장에 꽂아주는 걸 말해. 그거 좋은데? 모든 상장 기업의 주인은 주주야. 주인들이 보유 수량만큼 기업을 나눠서 가져가는 거지. 주주들의 돈으로 자본금이 커진 만큼 회사도 그 자본의 힘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의리 있는 기업들은 배당을 통해서 번 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지. 그러면 회사들이 배당을 다 주는 건 아니야? 배당을 줄 건지 말 건지 뭐 얼마나 줄 건지 이런 거는 의결권이 많은 대주주의 결정이 많이 작용을 해. 그런데 꽤 많은 상장사들이 우리 같은 소액 주주의 권리는 우습게 알고 있거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배당 성향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배당을 잘 안 챙겨주는 편이야. 배당 성향이 뭐야? 배당 성향은 한 해의 순수익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 정도를 배당으로 돌려주나 그런 성향을 이야기해. 배당 성향이 30%다 하면은 그 해에 번 돈의 30%를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는 거지. 그런데 왜 소액주주의 권리를 우습게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이유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1번, 대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애착이 많은 만큼 자기 주머니부터 채우려는 욕심도 많기 때문이고 2번, 소액주주들이 주인의식이 없고 단타나 치면서 우스운 짓을 하기 때문에 우습게 보는 거야. 대부분 1년도 보유를 안 하고 수시로 주식을 사고 파는데 너 같으면 금방 바뀔 것 같은 그런 소액주주를 챙겨주고 싶겠냐? 아니, 내 거부터 챙기겠지. 아무튼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두둑하게 챙겨주는 그런 회사들도 찾아보면 꽤 있어. 우리는 그런 기업을 찾자는 거야. 그래서 배당주가 의리 있는 친구라고 한 거구나. 그렇지. 그런데 또 깊게 생각해보면 높은 배당 성향이 꼭 의리 때문만은 아니야.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주주의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아. 배당을 많이 때려줄수록 보유 지분이 높은 만큼 자기에게 돌아온 배당금도 커지는 거지. 이런 성향의 대주주와 함께 한다면 말하자면 소액주주들도 윈윈 할 수 있는 거지. 역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거구나. 잠깐만, 너 그 말 어디서 배웠어?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말한 건데. 그럼 형, 배당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야? 대부분 기업이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듬해 4월에 보유했던 수량만큼 배당금을 입금해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배당 기준일이 그 해 마지막 영업일인 경우가 많아. 그러면 마지막 영업일에 주식을 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주식을 사서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려면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이 걸리거든. 그래서 배당을 받으려면 마지막 영업일, 말하자면 배당 기준일 2일 전에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어야 돼. 와, 되게 어렵고 헷갈린다. 작년 기준으로 찾아볼까? 증시 폐장일이 12월 31일이었고 그 전에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30일이었지. 그날이 배당 기준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12월 28일이랑 12월 29일은 휴일이라서 거래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12월 30일에 주식의 소유권이 발생하려면 29, 28 건너뛰고 27일, 26일 뿡! 12월 26일에 주식을 사서 보유해야 그 해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나 머리에 쥐날 것 같아. 형, 그런 거 어떻게 다 챙겨? 솔직히 나도 못 챙겨. 그래서 매해 연말이 되면은 검색을 해가지고 정확한 기준일을 찾아보고 그래. 그러면 12월 25일까지 안 사고 놀다가 26일 당일에 매수만 해도 배당을 줄 수 있는 거야? 맞아. 26일에 사고 다음날 바로 팔아도 배당은 받을 수가 있어. 실제로 그렇게 한 투자자들도 많고 배당을 준 만큼 기업이 쌓을 수 있는 자산이 줄어들어서 다음날 27일에 보면 고배당주로 유명한 기업들은 배당 재원만큼 주가가 빠져있는 걸 볼 수가 있지. 그걸 우리는 배당락이라고 불러. 뭐야, 그러면 그날 사서 다음날 팔아도 그게 그거네. 사실은 그래. 조삼모사나 마찬가지야. 특히 고배당주일수록 배당락도 크거든. 오히려 그래서 배당락 후에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사서 배당 시즌 근처에 가서 주가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 시세 차익을 내서 파는 방법도 있어. 말하자면 배당주를 배당을 안 받으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구나. 그런데 사실 이런 건 다 장기술이야. 핵심은 기업이 과거보다 미래에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우리는 가격과 가치의 괴리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꼭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없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당주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 역사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줬다는 것은 1번, 기업이 흑자를 내는 능력이 검증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2번, 어느 정도 주주들을 배려하는 성향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배당을 안 주거나 배당 여력이 없는 기업에 비하면 손실볼 확률이 낮은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초보 때 2,000개 기업 다 살펴보기 어려우면 배당을 2에서 3% 주는 기업들만 골라서 줄 쫙 세워놓고 거기서 미래에 더 좋아질 기업을 찾아도 손실볼 확률을 정말 줄일 수가 있어. 그러면 배당주 중에서 걸러야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지. 간혹 가다가 배당으로 눈속임을 하는 기업도 있어. 아까 배당 성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배당 성향이 100%가 넘는 경우도 있어. 올해 벌었던 돈보다 더 무리해서 억지로 배당을 준다는 거지. 그런 기업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 아니, 위험하겠지. 이런 데 당하지 않으려면 배당 금액뿐만 아니라 과거 실적이 꾸준한지 향후에 적자 우려는 없는지 그런 걸 미리 살펴봐야 되는 거지.
배당주 중에서 위험했던 사례가 있었어?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주주 친화적이라서 우리나라 반대로 너무 주주 눈치를 봐서 배당을 줄 여력이 안 되는데 억지로 주는 경우도 있어. 심지어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 돈을 빌려다가 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도 있어. GE 같은 유명한 대기업도 수십 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려줘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철밥통 기업이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그 회사가 참다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어느 해에 갑자기 배당을 깎아버린 거야. 그래서 주주들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회의가 생겨서 급하게 주식을 팔기 시작했고 단기간에 주가가 빠져버린 일이 있지. 또 최근에 크래프트 하인즈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이라서 배당을 받으면서 장기 투자하는 주주들이 많았었거든. 그런데 식문화 트렌드가 바뀌면서 크래프트 하인즈의 실적이 악화된 거야. 그래서 장기 보유하던 주주들이 이 기업의 미래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서 단기간에 수십 프로씩 주가가 빠진 경우도 있었어. 아, 어렵다. 형이 초보는 배당주 투자가 좋다고 했는데 나는 이미 좀 겁이 나. 그래서 배당을 준다고 무조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배당을 주면서 미래가 보이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 그래도 이런 사례는 배당주 중에서는 소수의 케이스라서 재무제표를 잘 살펴보면 미리 거를 수가 있어. 다음 시간에는 배당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는지 종목들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실전적인 설명을 해줄게. 드디어 종목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배당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참고할 만한 책이 2권이 있어. 켈리 라이트의 배당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책으로는 피트왕이라는 작가가 쓰신 똑똑한 배당주 투자라는 책이 있어. 그 두 책을 보면 배당주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야. 좋았어.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